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사 정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요. 중국이 언제 망하느냐 이거죠. 중국이 언제 충추 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쪼개지느냐 이거죠. 그러자면 시진핑이 아웃돼야 될 텐데요. 자, 그 날이 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뭐 유튜버 이렇게 썸네일을 쭉 보면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저한테도 자주 뜨더라고요. 이란 군부 몰살, 미국도 응징, 핵전쟁 위기, 오늘 지옥문 열리나.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SBS라고 하는 웨이즈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썸네일을 달 정도입니다. 굉장히 과장스럽죠. 이게 이제 유튜버와 레거시 미디어 자체의 그 보도 뭐랄까 그 세계관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SBS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사들도요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는 썸네일이 아주 과장스럽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의 특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장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통한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과장하는 것 같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뭐 그거 다 그렇게 하니까요 대부분. 자, 이란 군부 몰살에 가혹한 응징, 드론 때 이스라엘로 출격, 핵전쟁 위기. 와, 정말 썸네일만 보게 되면 3차 대전이 오는가 싶은데요. 자, 뭐 제가 이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도 했고 뭐 그거보다도 오늘은 이제 시진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진핑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첫 장면으로 보여드린 이 이제 SBS의 썸네일, 저기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올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 현상의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 게임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상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뭘 믿고 이란을 쳤느냐? 이스라엘 단독 행동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란 뒤에는 누가 있느냐? 중국입니다.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진핑 끝났다. 시진핑 실각했다. 시진핑 곧 이제 군자에서 이제 이렇게 쫓겨난다. 이런 썸네일을 달고 방송 나간 게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리게 되면요, 그런 알고리즘이 막 나타나요. 굉장히 많은 조회가 일어납니다. 그런 방송들은요. 근데 시진핑이 진짜로 이제 끝났느냐, 중국이 정말로 쪼개지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영원한 빅 이슈가 되겠죠. 자, 최근에 나와 있는 시진핑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검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이제 군인인데요, 장유샤라고 하죠.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 우리로 치면 중장하고 대장 사이인데 중국은 특이하게요, 이 군인들 이 계급을 높이 안 주더라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차수 있고, 차수는 대장 위에 있거든. 그 위에 원수 있고 뭐 대원수 있고 난리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 대장, 그 위에는 뭐 국방부 장관, 뭐 형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있지만 별 4개가 다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은 별 3개가 다야. 상장은 별 3개거든요. 별 4개 단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제 군대만큼은 그러니까 이 뻥튀기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계급 인플레이션이. 자, 어쨌거나 이 장유사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 서열 2위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1위, 중앙군사위에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넘버 2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내부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오래됐어요. 한 두세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장유사라는 인물이 시진핑과 라인이 다르거든요. 시진핑은 그 푸젠방이라고, 복근방이라고, 복근성 아시죠? 그걸 이제 중국어로 읽게 되면 푸젠이잖아요. 푸젠. 그 푸젠방 출신들이 이 중앙군사위에서 나름대로 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근자에 와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이 장유사다. 장유사는 이 푸젠방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라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시진핑과 지금 맞서는 인물이다. 지금 이런 글쎄요, 이걸 완전히 확인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만만치 않게 많이 터졌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진핑 꼭 끝난다.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뭐 이런 뭐 유튜브 방송은 많이 나갔습니다 벌써. 자, 중국 군 장성 이단 숙청 뒤엔 시진핑 장유사 권력 다툼설 이런 식으로 4월 18일자 기사인데 중앙일보에서 이걸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보도했을 정도면은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걸 다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4일 전 장유사는 왜 시진핑을 겨누는 칼이 됐나? 근데 이런 뉴스 자체가 말이죠. 완벽하게 100% 팩트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기대 사항, 희망 사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월 30일 군권 장악 자신감 장유사 군 행사에서 시진핑 지시 준수 강조했다. 그래서 자, 이런저런 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 시진핑에 맞서는 태자당 장군들의 움직임, 중국 최고 권력 장군들의 이제 행태가 지금 수상하다. 대만 침공 동부정구 출신 군 투톱 낙마. 요게 시진핑 인사들인데요. 투톱이 낙마되었다. 시 권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언론들이 지금 많이 나왔죠. 중국은 최근에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리크창이 갑자기 사망했었죠. 얼마 전에. 뭐 등등등 해서 너무도 수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진짜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 고도의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시진핑 또 중군부의 또 철퇴 완전 초토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군부의 철퇴를 내렸을 때 여기에 숙청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진핑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인사들이 이번에 그 대거 숙청을 당했죠. 근데 그 장유사는 지금 살아 있거든요. 반대파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장유사에 의해 가지고 군 내부에서 지금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다.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밀린 시진핑이 할 수 없이 자기 측근들을 도려내고 있다, 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 내부의 부패 이슈를 갖고 지금 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그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군 내부의 권력 다툼이다. 시진핑 체제에 이제 불만을 느낀 장유사를 중심으로 한 시진핑이랄까 반 시진핑 세력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을 조만간 쫓아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요 인물이 시진핑에 의해서 철퇴를 맞은 인물입니다. 자, 절대 권력 시진핑 위태롭다. 측근 실종 뒤엔 장유사 암투설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지금 많은 뉴스를 타고 있죠. 기사 하나하나 읽어보면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유상철의 차이나 워치 도전받는 시진핑 군권 노골적으로 우리 이제 제도권 언론들도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바로 그거죠. 복권방 혹은 푸젠방의 몰락과 리자청의 투항 이런 기사도 금년에 3월 하순에 나갔었고요. 시진핑도 못 막아줄 부패였나? 푸젠방 출신 군부 대리인도 낙마되었다. 자, 중앙군사위를 쥐고 있던 시진핑 계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공산주의, 공산당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앙군사위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만일에 시진핑이 권력을 쥐지 못하면은 꼭 실각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것이 100% 팩트이냐라고 볼 때는 다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떠오르는 푸젠방 등 웨이핑, 왕샤오홍 등 공안부 전진 배치 요게 금년이죠. 금년이 아니고 2015년이죠. 2015년 3월 30일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시진핑 세상이 온 거지 완전히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 계열에 의한 중국이 지금 애고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도 이제 흔들린다라는 거죠. 시진핑의 권력은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 17년간 근무했던 푸젠방, 복권방 인맥이 파워그룹으로 부상. 이런 과거의 뉴스와 현재의 뉴스가 혼재되어 있죠. 중군부 숙청 지속, 정치적 위기 심화, 에포크 타임스. 자, 이런 뉴스들입니다. 자, 일단 흐름만 보고 지나갑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로 하는 방송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복잡해져요, 이야기가.
자, 떠오르는 푸젠방 등 웨이핑, 왕쇼흥 등 공안부 전지 배치 이게 이제 10년 전의 기사 아닙니까? 2015년 이런 인사들이 이제 이 중앙군사위에 등장하면서 그리고 또 혹은 공안부라든가 등등 주요한 국가 권력 기관에 포진하면서 시진핑 체제가 굉장히 이제 안착되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렇지만 이게 장기 집권화되면서 시진핑도 이제 내부에서 자기를 따르는 충성파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게 맞서는 그 대항 세력도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진핑도 못 막아줄 부패였나 푸젠방 출신 군부 대리인도 낙마 중국 정치공작부 주임 мя오화 상장 조사 시진핑 집권 후 초고속 승진한 푸젠방 출신 장여우샤 군사위 부주석과 갈등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여우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유사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발음을 이제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자, 중군부 2인자 40일째 실종, 또 불거진 시진핑 척건 숙청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군사위 부주석 허외 이동, 여기 이제 시진핑 라인이거든요. 공개석상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만 담당 사령관 출신 군부 대리인으로 발탁, FT 해임대 부패 혐의로 조사 중 보도 파이낸스 타임스입니다. 리샹푸 전 국방부장처럼 실종 후 해임되나 중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의문스러운 일이 너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실종됐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또 맞고요. 그러다가 몇 년간 은둔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장유샤죠. 자, 이 사람이 진짜로 과연 시진핑을 지금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는가? 이거는 진짜 가장 중대한 의문이죠. 이게 맞다 그러면요, 조만간 중국은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중국 내부에 거대한 정치적 변동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로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시진핑 군권 장악 1등 공신 쉬치량 급사.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6월 2일자 기사인데요. 사인은 안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통제되고 닫힌 사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라진 시진핑과 급사한 부주석, 곧 대륙에 상상 못할 일 벌어진다. 한동안 시진핑도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분명히 뭔가 일 터진다. 뭐 이런 식의 전망과 함께 분석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난리 났고요. 시진핑 끝났다라는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방송이 나갔습니다. 자, 시진핑 군권 장악 1등 공신 30년 지기 쉬치량 급사 이런 뉴스들 YTN에서도 나갔고요. 여기도 보면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급사의 의미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세 분석을 해놓은 그런 글도 있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쉬치량이라는 인물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장성급 장교로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돌연사입니다. 돌연사. 그런데 이 돌연사의 원인이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게 혹시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한 숙충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자, 시진핑 군권 장악 1등 공신 쉬치량 급사 사인은 안 밝혀서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이죠. 네. 베이징에서 병사했다. 향후 7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꽤 뭐 들었지만 돌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뉴스화 되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다. 그리고요, 하버드대 다닌 시진핑 외동딸 외교무대 첫 등장, 벨라루스 대통령 만찬 동행. 여기 최근에 나왔던 뉴스죠. 최근에 김정은이가 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시진핑 일가의 이야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진핑 9월 유엔 총회 불참, 경주 아펙 계기 트럼프와 만나나? 이런 뉴스가 또 나왔었고요. 자, 홍콩 언론 시진핑 9월 유엔 총회 불참한다. 미중 정상회담은 11월 한국 아페크에서 열리나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완벽하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분명히 군 내부에 무슨 문제가 터진 것은 확실해요. 지금 장유사를 지금 처리 못하고 있거든요. 장유사는 그대로 있어요. 건재합니다. 그걸 봐서는
시진핑이 다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어느 정도 지금 반격을 당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 60%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이런 뉴스들도 나왔고요. 또 계속 가보면요. 트럼프 중국 히토리오 공급 협상 완료. 시진핑과 내 승인만 남았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도 적대적이냐라고 하면요. 여전히 물밑에서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서로 이제 국익을 위해서 혹은 너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요 계속해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죠. 지금도 트럼프 중국은 히토리오 공급, 우리는 중국 유학생 수용한다. 협상 완료됐다. 근데 이걸로 모든 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모든 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90분 통화, 무역 협상 재개 합의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긴 해요. 지금 현재 미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중국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대부분을 또 많은 부분을 또 미국이 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그 히토류가 또 필요하고 서로 간에 필요한 측면도 있죠, 일부. 자, 이런 이야기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보면요. 공습 주고받은 이스라엘, 이란 사망자 급증, 미 이란발 미사일 요격 지원, 이스라엘 이틀째 이란 공습, 가스전 미사일 시설 등 타격 이런 뉴스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보 엄청난 뉴스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란 보복 공습에 이스라엘 3명 숨져 3개월 아이 등 80여 명 부상.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는 물론 이란이 핵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고농축 우라늄도 지금 상당 부분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핵을 15기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우라늄이 지금 확보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기 어려운, 허용할 수 없는 절대 조건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미리 선제 타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이 배후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대부분은 또 중국으로 가거든요. 중국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원유 수입원이 그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만일에 이란이 핵까지 가져버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위상이 군사적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좀 약간 또 이렇게 제한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어떤 국가 존립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선제 타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배후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을 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는 이란을 견제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진짜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중국으로 가는 대중국 그 이란산 원유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자체가 또 이 팔레비 이제 국왕이 죽고 나서 그 소위 말해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미국과는 완전히 이제 불구대천이 되어 있죠. 서로 그냥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미국을 큰 사탄으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동 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중동 정책을 회방 놓는 가장 큰 배후 세력이 바로 이란이고요. 이란의 배후에는 또 중국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상 그 이란을 때린 거지만 시진핑을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을 때렸다.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하게 되면 결국은 시진핑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최소한 중국은 붕괴되지 않더라도 시진핑은 아웃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이제 임기 중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실현할 것이다.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중국 내부에 민주화 열기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폭발할 경우에는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또 이어집니다.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주요한 뉴스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살펴본 시진핑의 상태, 중국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100% 확실한 뉴스는 없어요. 분명히 시진핑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 내부의 군사적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군부로부터도 어떤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아직 시진핑이 완전히 실각되었다라는 그런 정황은 다소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이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무너지면 정말로 시진핑이 아웃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 엄청난 변화가 따를 것이다. 과거 구소련처럼 여러 나라로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